예, 우리 교재 40페이지입니다. 참고 자료이기도 한데요.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법률의 위헌 심사, 헌가, 헌마, 헌바, 그죠? 적어도 세 가지. 그 정당회담 권한쟁의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뭐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거기까지 다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자체도 뭐 이론적으로 좀 흥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제 에, 사건의 숫자로만 본다면은 위헌법률 심판 한 1000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위헌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헌바. 그죠? 그게 한 9000건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법령을 직접 68조 1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게 제가 15,000건인가 정도 됩니다. 만 건은 훨씬 넘습니다. 대종은 요 세 가지입니다. 헌가, 헌마, 헌바. 요 세 가지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건 저는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뭐 대부분이 여러분의 변호사 시험이 여기에서 다루어졌죠. 40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령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루고 있지 않고요. 법률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은 있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직접성입니다. 그죠? 법률이 직접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그죠? 경우라면은 그 법률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직접성. 그죠? 그러니까 어, 법률에 기한 행정작용을 매개로 해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있다면은 그 경우에는 그 법률을 직접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가지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은 그 매개 행위가 있으면 절대로 그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68조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기한 집행작용이 있더라도 68조 1항의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떤 경우냐? 가장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기속행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기속행위가 예정된 경우. 법률이 행정청은 뭐뭐뭐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은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법을 보면 행정청은 반드시 뭐뭐뭐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행정청의 그 집행작용이 매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죠? 행정청이 어떤 의사작동을 통해서 생각해서 결정을 해서 그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이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100%, 100%, 중요하게 제가 그냥 강조를 하겠습니다. 100%, 퍼센트가 아니고 퍼센트, 100% 결정하고 있다면은 그 법률을 직접 소원의 대상으로 삼아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행정청의 의사작동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 헌법은 행정법 여러분 배우는 데서 쓰는 희석적 재량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재량으로 뭐뭐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의 기속적 재량 개념은 헌법은 알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법률에 기한 어떤 집행작용이 매개되어 있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행작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행정소송. 그러니까 피고 누구누구의 뭐일 무고일자 어떠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으면 당사자의 권리는 회복되겠지요. 그죠? 당사자의 권리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그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에. 그죠? 법률에 근거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법률에 근거해 있지 않으면은 그 처분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이 되죠. 왜? 그걸 행정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죠?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집행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법률에 근거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헌법 37조 2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 법률로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헌법 37조 2항은 법률의 형식으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 75조, 95조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등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등은 쭉 개통적으로 추적해 가면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이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서 그걸로서 그 집행작용을 하면은 그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서 그 자체로 위헌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어떤 행정작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개통적으로 밟아 올라가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법률에 대해서 당사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헌재법 41조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죠. 제청할 수 있죠. 제청한다는 그 제청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죠? 법원에. 뭘 요청하는 겁니까? 법원에 대하여 법원 당신이 뭘 해달라? 헌법재판소에 이 당의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죠. 위헌 법률 심판은 헌재가 하는 거고 제청은 법원이 하는 거고 신청은 누가 하는 거다?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뭘 신청하는 겁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법원은 저 신청을 받으면은 헌재법 41조에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서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신청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헌가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심사의 대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당의 재판은 어떻게 된다? 헌재법 42조에 따라서 정지된다. 그죠? 재판을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아니하는 한 그죠?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 신청했는데 법원이 나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죠? 나는 위헌이라고 뭘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합리적 의심이란 말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죠? 단순한 의심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너의 신청을 기각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헌가 사건을 안 만들겠다.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 경우에 당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 그림의 기각 결정을 받으면 그 청구인 신청인은 뭘 할 수 있다? 헌재법 68조 2항에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소원 심판.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 직접,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법원이 그 부탁을 받아주면은 헌가 사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부탁을 했는데 법원이 그 부탁을 거절하면, 제청 신청을 거절하면, 제청을 거절하면 당사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결정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이번엔 부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제도다. 매우 특이한 제도다. 종전은 어떻게 하고 있다?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은 결정 아닙니까? 그죠?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72년도부터 87년도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죠? 15년 동안 단 한 건도 법원은 지금 형식으로 말하면 헌가 사건을 하나도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7년도 헌법을 만들고 그 87년도 헌법에 따라서 헌재법을 만들면서 헌재법을 제정하던 헌재법 제정에 관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제 위헌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은 결국은 종전처럼 헌가 사건이 하나도 안 생기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럼 또 아무 할 일도 없는 기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바로 법원에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하면은 그냥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체 굿 아이디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8조 2항에 여기 지금 9천 건 정도 되는 사건 수가 있죠.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68조 2항에 이 사건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다? 헌가 사건. 맨 위에 있는 1000건 정도 되는 이 사건도 생겨난 겁니다. 만약에 68조 2항이 없었다면 헌가도 없었을 겁니다. 왜? 법원은 자신이 결정을 할 재판을 하는데 다른 기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재판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헌가 사건이 68조 2항 소송 사건이 생기면은 헌가 사건이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느냐? 제가 전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재청 신청을 기각했는데 그럼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또 인용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12쪽에 있는 것처럼 상당한 숫자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쪽에 그리고 좀 인용 결정이 상당히 되죠. 252, 한 400건 정도의 위헌성 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 결정을 받으면 75조 6항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 재심 청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법원이 재청 신청을 했는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당신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기각을 했는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위헌 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뭘 한다? 75조 6항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재심을 해줘야죠. 그럼 법원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난 재청 신청을 기각했는데 법원이 그럼
위헌이라고 봤네. 나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위헌이라고 봐가지고 그 결정을 근거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네. 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신이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흥가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가사건 한 1000건이 생긴 겁니다. 68조 2항 때문에 흥가사건 한 1000건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문을 하나 들려면 68조 2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법률이 그 법률을 행정청의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또는 매개하더라도 그 매개 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라면 바로 그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68조 1항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법률을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왠지 울적해서 법이 위헌일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냥 슥슥슥슥 청구서를 써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편지를 보내면은 헌법재판소가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뭐 변호사 관계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만 할 수 있죠. 25조 3항이 그죠? 근데 뭐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면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줍니다. 그죠?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이 왜 파격적입니까? 의회의 결정입니다. 우리 국민 대표 5천만 국민이 대표인 의회가 결정한 것을 국민이 그냥 편지 쓰듯이 편지 하나 써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보내면은 헌법재판소가 그걸 위헌이라고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원안으로 가면 한 10%, 15% 정도 됩니다. 적법하기만 하면은 그 10건 중, 100건 청구하면 15건 정도가 인용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숫자죠. 그 점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다음에 그 처분이 근거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청 신청입니다.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입니다. 그죠? 그 재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면은 흥가 사건이 생긴다. 그죠? 여기 있는 인용해가지고 재청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죠. 그죠? 그런데 그 법원이 재청 신청을 기각하면은 그 청구인은 다시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구도로 그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의 구도가 짜져 있습니다. 요 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